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세요. 가맹점주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의 이 한마디가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업계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최근에 발표된 대대적인 정책 변화가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기도 하죠. 지난 2025년 9월 23일이었죠.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새로운 규제들이 과연 예비 창업자나 기존 점주님들, 그리고 브랜드 본사에까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점주 한 사람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 합니다. 맨 먼저 창업 단계에서 뭐가 달라지는지, 그리고 계약 전에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가게를 운영하면서 점주의 목소리가 어떻게 더 커지는지, 또 사업을 접을 땐 자율성이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프랜차이즈 창업. 이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요?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목표, 그 핵심은 말이죠. 바로 가맹본부와 점주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단추는 바로 투명한 정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곳이 바로 이 창업 준비 단계입니다. 예비 창업자들이 흔히 겪는 가장 큰 어려움, 바로 그 고질적인 정보 비대칭 문제 때문인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문서인 정보공개서 제도를 아예 통째로 뜯어 고쳤습니다. 제일 크게 달라지는 건 바로 속도입니다. 예전에는요, 공정위가 서류를 하나하나 미리 다 심사하느라 정보가 업데이트되는데 몇 달씩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일단 공개하고 나중에 검증하자, 이런 방식으로 바뀝니다. 가맹본부가 최신 정보를 빨리빨리 공개하는 대신 만약 거짓 정보를 올리면 나중에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아예 처음 등록하는 건 예전처럼 꼼꼼하게 사전 심사를 하고요. 하지만 기존 정보를 바꾸는 건 정말 빨라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정보가 몇 줄 추가되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창업을 고민할 때, 이 회사 주인이 혹시 단타만 노리는 사모펀드 아니야? 이런 것부터 실제로 가게들이 평균 몇 년이나 버티지? 같은 진짜 핵심적인 정보를 미리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배달앱 계약 조건이나 계약을 중간에 깨면 평균적으로 위약금을 얼마나 무는지까지 공개되니까요. 예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숨겨진 비용이나 위험을 미리 파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 일종의 꼼수를 막는 장치도 생겼습니다. 그동안 일부 본사들이 업종만 살짝 바꿨다면서 1년 직영점 운영 의무를 교묘하게 피해갔거든요. 검증도 안 된 사업으로 가맹점만 막 늘린 거죠. 이제는 이런 꼼수가 완전히 막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충분히 운영해보고 검증하지 않으면 아예 가맹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꼼꼼하게 알아보고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요? 이제 운용 단계에서 달라지는 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핵심은 가맹점주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그 핵심 제도가 바로 가맹점주 단체 등록제라는 건데요. 예전에는 점주님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도 본사에서 아니 당신들이 뭘 대표하는데요? 이러면서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등록해서 협상을 위한 법적인 대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이름만 등록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실질적인 힘을 갖게 됩니다. 만약 등록된 단체가 대화 좀 합시다 하고 협상을 요구하면 본사는 이제 이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정당한 이유도 없이 거부하면 시정명령 같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되거든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협상이 선택에서 의무가 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점주들 얘기만 들어주라는 건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도 당연히 있죠. 가맹본부도 정말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협상을 거부할 수 있고요. 또 너무 무분별하게 협상을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서 단체별로 협상 횟수도 제한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좀 더 공정한 협상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로운 제도가 점주들에게 협상이라는 창을 쥐어준 거라면 이건 방패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강화된 법 집행입니다. 특히 그동안 정말 말이 많았던 거 있죠. 이거 꼭 본사에서만 사야 돼요 하는 필수 품목 강매 문제라던가
광고비 같은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에 대해서 공정위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 이제 가맹점주 여정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사실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를 접고 싶은데 그 어마어마한 위약금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운영했던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변화입니다. 뭐가 바뀌냐면요. 예전 법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득이한 사정이라는 게 정말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경영난에 시달려도 계약을 깨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새로운 법에서는 가맹점주에게 명확하게 계약 해지권이라는 걸 줍니다. 말 그대로 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비상탈출구를 만들어준 셈이죠. 계약을 연장하는 과정, 즉 갱신 절차도 아주 투명해집니다.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이제 나도 모르게 자동 갱신되는 일은 없어집니다. 본사가 의무적으로 미리 알려줘야 하거든요. 둘째, 위약금이 얼마인지 처음부터 딱 알려줘야 하고요. 셋째, 재계약하기 전에 최신 정보 공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권리도 생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점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창업부터 운용, 그리고 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변화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프랜차이즈 산업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본사와 정주, 양쪽 입장에서 핵심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맹본부. 이제 규제를 지키는 건 그냥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안 하면 큰일 나는 생존의 문제가 됐습니다. 내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싹 점검하고 더 강해진 법 집행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가맹점주님들은요, 이제 주어진 권리를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정모, 협상력, 자율성, 이 세 가지 강력한 무기를 이제 여러분이 갖게 된 거니까요. 이번 종합대책, 분명 한국 프랜차이즈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큰 변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이 남죠. 과연 법과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이 업계의 관행과 문화까지 정말 바뀔 수 있을까요? 아마 그 답은 이제부터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